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틀째 비장한 아침입니다. 패스트 트랙 사태는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됩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주말 정도는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상황의 진정을 지켜보는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참석하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을 할 수 있는 3분의 2가 되지 않기 때문에 회의를 열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틀 동안 단합된 힘으로 지도부의 지도력, 그리고 의원, 위원장들, 당직자들 이 단결과 단합의 힘으로 패스트 트랙을 저지하는 데에 이틀 동안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서 키를 쥐고 있는 세력과 사람들이 바른미래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 세 정당은 어차피 이 좌파 뿌리를 공유하고 있는 이런 집단이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원래 중도 보수 개혁정당을 표방하고 이 제3지대 중도 중에서도 중도 보수 지대에 자리 잡았던 정당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타 세 개의 정당과 다릅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손학규, 김관영 이 지도부의 뜻에 따라서 지금 바른미래당이 끌려다니고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바른미래당의 구성원이 원래의 정체성을 찾고 이 상황의 위중함을 인식을 해서 구국의 결단을 내린다면 이 사태가 의외로 극적으로 풀릴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바른미래당 의원 중에서 이 패스트 트랙과 관련이 있는 4명의 의원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또는 이 인간관계 이런 차원을 넘어서 이들이 만약에 999의 결단을 내린다면, 그래서 패스트 트랙의 전선으로부터 철수하게 된다면 사태는 극적으로 그리고 옳은 방향으로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4명의 의원들은 지금 현재 엄청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들은 패스트 트랙에 찬성을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이 우파 세력의 절박한 투쟁, 강렬하고 극한적이며 절박한 투쟁, 그리고 여론의 변화, 만약에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이 정말이지 대의명분이 뚜렷하고 완전히 정정당당한 일이라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는가? 뭔가 이상한 잘못이 있는 것 아닌가? 사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우리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건 아닌가? 과연 우리는 옳은 자리, 옳은 방향으로 서 있는 것인가? 손학규, 김관영 지도부가 이끄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 내가 현재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의문 속에서 사인은 지금 잠겨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태에 관한 어떤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저는 오늘 제가 이 칼럼을 하는 이유는 사인에게 호소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단은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용기는 자신의 판단을 바꾸고 결정을 뒤바꿔서 국가와 국민 편에 서는 겁니다. 국가의 미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라고 하는 것, 선거법, 게임에 관한 룰, 국가의 권력의 근간을 뒤바꾸는 것, 이것이 지금 저런 식으로 사당이 밀어붙일 정도로 시급한 일입니까? 그리고 제1야당의 합의 없이, 반대 세력의 합의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공수처법,
현재 공수처가 없어서 이 불편한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검찰도 나름대로 수사를 다 잘 하고 있는데, 특검 제도도 있는데, 왜 공수처라는 추가 권력기관, 사정기관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해서 사인은 충분히 의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패스트 트랙에 가세를 했다 하더라도 이제 상황이 국민적, 국가적 차원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문재인 집권 좌파 세력이 경제라든가 남북관계로는 도저히 기세를 회복할 수가 없으니까 선거 제도라도 바꿔서 장기 집권 또는 후반기 국정 안정을 도모하자라고 하는 의도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해졌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사인은 이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무나도 모든 것이 분명해졌고 그리고 사태가 굉장히 위중하기 때문에 사인은 과연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사인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개특위에 소속되어 있는 김동철, 김성식 두 사람의 의원, 김동철 사선 의원은 원래 민주당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정권 때 청와대의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냈습니다. 광주 광수안에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탈당을 해서 안철수의 국민의당에 합류를 한 것이죠. 자, 그때는 호남의 지역 사정, 당선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는 온건 좌파입니다.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격을 가진 좌파 출신입니다. 뭐 좌파라고 부르기에도 이 안철수의 국민의당에 가세함으로써 중도파 정도? 그는 충분히 어떤 그의 생각이라든가 그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철학 이런 걸로 인해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인물입니다. 두 번째 김성식 의원. 김성식 의원은 서울대학교 출신 운동권 출신으로서 한때 이 노총 관련 이런 활동도 했습니다만은 이 한나라당 민주당을 거쳐서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서울 관악구입니다. 한나라당에서 배지를 달았고 그리고 손학규 한나라당 경기도지사 밑에서 정무부지사를 지냈습니다. 한나라당의 특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죠. 김성식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있다가 안철수의 국민의당에 합류를 해서 지난 2016년 선거 때 서울 수도권에서 국민의당의 이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만만치 않은 지역 득표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도 온건 합리파에 속합니다. 서울대학교 운동권 출신이지만 무슨 극렬 좌파나 이런 부류가 아니라 온건 합리적인 운동권 출신. 더군다나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이 됐었고 안철수의 국민의당의 배지로 국회의원이 됐다는 사실은 그가 중도 보수 내지는 중도의 철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철, 김성식 두 사람은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두 사람이 다 빠져야 패스트트랙이 정개특위에서 불가능합니다.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불가능합니다. 자, 사법개혁특위 공수처법을 다루고 있죠. 자, 1번 임재훈 의원, 권은희 의원을 대신해서 사보임된 사람입니다. 임재훈 의원은 원래 민주당의 당뇨 출신입니다. 각종 민주당에서 국장을 지내고 그리고 조직본부장도 지내고 뭐 이런 당뇨 출신으로서 민주당에서 탈당을 해서 역시 김동철 의원과 마찬가지로 안철수의 국민의당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죠. 안철수의 국민의당, 오랜 민주당의 당뇨 경력을 저버리고 안철수의 국민의당으로 합류했다는 사실이 당시 안철수가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고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기 때문에 임재현 의원도 상당 부분 성향이 중도 내지는 중도 보수로 가 있는 인물입니다.
임재은 의원은 현재 김관영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당내에서 정치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차원을 넘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이배 의원. 한국당 의원들이 6시간 동안이나 의원실을 봉쇄하는 바람에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기자회견을 했던 인물. 안철수의 국민의당으로 비례대표를 받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김관영 원내대표의 군산 후배입니다. 그리고 역시 김관영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을 해서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습니다. 역시 최이배 의원도 정치적인 성향은 중도나 중도 보수로 봐야 될 것입니다. 자, 4인. 지금 자금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국민적, 국가적 사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때 판단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 있는 정치인은 자신의 정책 이해, 내가 과연 내년 4월 총선에서 지역구나 비례대표는 어떤 당선의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어떤 작은 차원을 넘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선택을 고심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